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계신 수많은 똥배 보유자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에요. 똥배, 내장, 지방 그리고 지방간까지 세트로 묶어서 이 녀석들이 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주변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 또는 똥배로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화끈하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똥배와 지방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정제, 설탕 등의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확 줄이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첫 번째 그룹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과자라든가 빵, 초콜릿, 믹스커피 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과일 주스,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그리고 캔커피 등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그룹에 대해서는 섭취를 아예 확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으로도 흰 쌀밥이라든가 면류, 그러니까 밀가루죠. 그리고 과일 종류, 특히 말린 과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평소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잘 소비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질 않죠. 자, 문제는 과도하게 섭취한 탄수화물이 사용되지 못하고 남았을 경우입니다. 이걸 어디다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1차적으로는 간과 근육에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당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되는 양을 뛰어넘는 남는 잉여당은 이제 비로소 체내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지방이냐 하고 많은 것들 중에, 그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방이 가장 효율적인 저장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낙타의 혹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많은 분들께서 막연하게 물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 낙타의 혹의 대부분은 바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이 혹 속의 지방을 이용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수분을 얻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척박한 환경의 사막에서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이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고 남은 잉여 탄수화물은 효율적인 저장 형태인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원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밥을 안 먹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자, 문제는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정제 설탕 등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대충 이해가 되겠는데, 글쎄 과일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자, 맞습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분명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자, 그 이유는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 때문입니다. 자, 과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당은 섭취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과라든가 바나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본인의 복부라든가 간에 지방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늘어난 내장 지방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더 무서운데요. 자, 바로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 혈액 중에 떠다니는 포도당이 우선 세포 내로 들어가야겠죠.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세포에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지방의 증가와 같은 어떤 이유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과정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대문이 안 열리는 거죠. 즉, 당이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은 혈액 중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남아돌 것이고, 세포의 입장에서는 나는 분명히 당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나 배고파라는 신호를 우리 몸에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간에서는 오히려 당의 신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죠. 그리고 이런 남아도는 잉여당은 혈액을 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눌러 앉아버리기도 하고 복부에 가서 지방의 형태로 쌓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똥배를 좀 줄이려면 이처럼 잉여당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부에 지방이 많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간에도 지방이 많이 껴있을 확률이 높겠죠. 바로 지방간인데요. 국내 성인 기준으로 지방간은 15%에서 30% 정도까지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유병률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평소에 술도 안 마시는데 건강검진만 했다 하면 지방간이 있대요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체 지방간 중 약 80% 정도는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방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으로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좀 되어 있거나 또는 운동량 부족, 근육량 부족, 그리고 서구화된 요즘의 식생활 이런 것들을 꼽아요. 그리고 내장 지방 역시 지방간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약 2.2배까지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방간과 이 똥배를 아예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핵심은 바로 계속 반복을 하지만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고요. 이런 식이 조절과 더불어서 병행을 하면 좋을 건 너무도 당연하게도 바로 운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이런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이 근육량을 기르는 웨이트도 포함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1차적으로 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한다라고 했고요. 남는 당은 이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당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 당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체중이 아닌 마른 사람들이라도 근육량이 좀 작거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된다면 지방간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도가 2.5배에서 최대 4배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근육량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앞서도 설명을 했듯이 체내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이게 되고요. 이는 곧 간에도 지방이 많이 쌓일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육이 몸에 있다는 건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육이 하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똥배와 지방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확 줄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시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실천을 하셔서 꼭 똥배와 지방간을 없애는 데 성공을 하시길 빌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